이 자리에 서면 떨려서 시정 질문을 짧게 써야 되는데 시정 질문만 쓰려고 서면 참 길어집니다. 길더라도 마지막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 3기 신도시 오정 군부대 도시개발 원종 공공주택 개발로 원종역 지하철 공사가 끝나더라도 한동안 공사 현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으며 생활해야 하는 오정동, 원종 1, 2동, 신흥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권유경입니다. 원도심은 낙후가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품은 곳이라고 합니다. 부천의 전형적인 원도심인 오정 권역에 예정된 대형 사업들은 어쩌면 발전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걱정도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환경 기초시설 문제, 기존 공간과 새로운 공간의 더 깊은 차별, 사라지는 녹지 등 기대만 가득할 수 없는 지역의 시의원으로 늘 주민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제 지역구는 사람의 힘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도시지만 이웃의 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곳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고향처럼 끝까지 남고 싶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시의원을 할 수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시민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천에서 직장도 가정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아이도 저처럼 이곳을 고향처럼 느끼며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저와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고 배우자를 설득해서 부천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부천에 일자리도, 우리 가족이 평생 살 집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부천을 떠나야 할까요? 부천에 남아야 할까요? 제 첫 번째 시정 질문을 이 시민의 지난 1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해까지 부천시 청년기본조례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했었습니다. 조례의 나이 규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만 청년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작년에 그런 느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부천시 청년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앞으로 길게는 5년 더 부천에서 법적인 청년일 거라고 믿었던 만 35세부터 만 39세의 많은 청년들이 부천의 청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 시민은 그렇게 조례상 청년이 아닌 만 35세입니다. 5년 전 결혼을 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천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 이곳에 어렵게 신혼의 터를 잡았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찾다 보니 임금은 겨우 최저시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LH 임대주택의 기준을 맞추려면 부부의 맞벌이 금액, 그마저도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최저시급을 낮춰달라고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원종 공공주택지구에 신혼부부, 청년주택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혹여나 섣부른 도전이 지금 사는 LH 임대주택마저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1년 전까지 이 시민의 직업은 행사기획자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예술인 재난지원금 소식에 잠시 기뻤지만 행사기획자는 예술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 지금은 일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걱정인 건 언제까지 더 쉬게 될까라는 불안감입니다. 3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최저시급 수준의 외벌이로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빚을 져서라도 꼬박꼬박 납부했던 세금이 그나마 아직은 살만한 사람이라는 테두리에 가뒀습니다. 자존심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부천을 떠나는 게 맞을지, 부천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방법을 더 찾아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부천은 그나마 청년 정책이 많은 곳입니다. 이 청년집을 들고 다른 지역 청년들을 만나면 부천에 오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혼의 아이 엄마이며 경단 여인 이 청년의 복합적인 상황을 한 번에 들어주는 행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하나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 청년 역시 그 수많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 정책으로도 실제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말이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에서 살고 싶다. 부천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 청년의 물음을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원중동 마사회 4층에 청년센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청년센터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청년의 다양한 문제와 현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청년센터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외에 더 넓은 범위로 청년 목소리를 청년센터에 담을 방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둘, 경기 기본주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 확인 결과 부천은 적절한 조건의 부지가 없어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삶에 있어 기본으로 필요한 조건이지만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한 게 집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천은 경기 기본주택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부천 내 경기 기본주택이 불가하다면 부천만의 다른 주택 정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단순히 사는 지역의 시의원을 만난다는 얘기에 친구는 청탁하러 가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우선 시의원을 만난다는 말에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말이 청탁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저 또한 한 번에 이렇다 할 명쾌한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 청년 역시 얘기할 곳이 필요했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장이라면, 부천행정이라면 이 청년에게 필요한 답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농인분들은 저 위에 화면 속 수어가 없다면 자신이 뽑은 의원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는 수어 통역사님께서 통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통역사님이 전해주는 내용에도 지금 제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이나 순간순간의 버벅거림은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본회의장의 수어 통역은 농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불편 해소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소통입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은 이렇게 장애로 인한 불편 중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입구부터 본회의장까지 시각 불편을 가진 분이 들어올 수 있는 정확한 안내가 되어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앞 점자 블럭이 어느 방향이 맞을지 행정은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 맞을까, 오른쪽이 맞을까, 왼쪽이 맞을까? 엘리베이터 앞마다 위치가 다양합니다. 농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언어가 수어라면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도구는 흰 지팡이이고 그 지팡이는 바닥에 점자 블럭을 읽습니다. 지금 시청 입구에 놓인 스마트 게이트 또한 점자 블럭을 제대로 가렸습니다. 대신 막혀있는 민원실 방향 점자 블럭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게이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가장 필요한 장애인 복지과조차 홀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과가 1층에 위치한 이유는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서 하나조차 누군가의 도움 없이 찾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시청과 시의회입니다. 사무실 화장실에 아무리 점자를 포기한들 그곳까지 오는 길이 없는데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선 점자 블럭 중 저명 블럭은 멈추시오, 선형 블럭은 직진하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간단한 두 가지만 인지하고 밖으로 나가서 시청 주변으로 한 바퀴만 돌아봤습니다. 점자 블럭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 알림판은 점자 블럭 바로 옆에 위치했습니다. 지팡이로 마주치면 갈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나는 건 장애물입니다. 한쪽은 멈춤 표시가 되어 있지만 한쪽은 직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횡단보도를 건넌 후 멈춤,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저 상태에서 길을 헤매다 보면 자전거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저명 블럭과 선형 블럭이 따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고인물에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기존에 있던 점자 블럭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게 한 건 바로 시청 민원실 방향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한쪽은 직진하다 보면 버스 정류장 유리에 부딪히고 다른 하나는 난간에, 그 난간을 넘어서면 늘 서 있는 오토바이를 부딪히게 됩니다. 차라리 점자 블럭이 없는 것보다 못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화면은 단순히 시청 주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위의 사진은 저희 오정동입니다. 직진하라는 표시를 따라가면 도로에 자동차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 밑에는 이번에 새로 지어진 신신도시라 불리는 옥길동입니다. 점자 블럭이 자전거 도로로 직진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시각장애인에겐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도 모두 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또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 모두 비장애인입니다. 장애마다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천이 무장애 도시가 된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장애를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집 밖을 나가 공원까지 가는 길이 불가능한데 공원에 무장애 길을 만든다는 것이 이분들께는 전혀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에 부천의 점자 블럭 설치 세부 기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관공서와 인도가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넘어 위험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 5월 29일 뉴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점자문화 조례를 준비하며 관계자가 제일 먼저 제안한 정책이 신분증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어려움 중 하나가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신분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관련 부서에서 농아인 협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종동 마사회 건물로의 논의가 있었지만 저는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갈등 때문이 아닙니다. 농아인 협회는 농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마사회 5층은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어 농아인 협회 이전 공간으로 적합할까 의문스러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사회 건물로의 이전 검토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농아인 협회 사무실의 문제점을 직접 보았고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은 급하게 되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 3년여 동안 논의만 될 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농인분들은 수어로 소리치고 계십니다. 혹여 본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외면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농인들과 수어 관계자들의 어려움과 간절함이 담긴 소리 없는 외침에 대해 시장이 직접 이 문제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불편의 또 다른 말입니다. 부천이 누구나 살기 좋다는 건 장애인도 부천 안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행정이 이 부분을 늘 기억하고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멘트는 100번 연습한 수어와 말을 동시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건 실천해야 하는 성격이라. 저도 부천 안에서 장애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 불편을 공감하고 해결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